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박도사 하면 유명하죠. 일화도 많고, 저도 박도사에 대해서 뭐 자료 같은 걸 많이 봤었는데, 한때 부산에 거주할 때, 간판 이름이 제산정사였습니다. 제산정사. 제산정사라는 간판을 놓고, 부산에서 간명을 할 때, 그때 당시 초등학교 친구가 어머님이 한번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박도사 간명지를 저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간판에 제산정사라 돼 있거든요. 이 친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한 개도 맞는 게 없더라. 그리고 서로 웃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박도사 사주입니다. 박도사 사주고, 내 을의 명당에 전기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고, 지리산과 인연이 많은 사람이죠. 일할도 많이 봤는데, 원래 우리가 명리에는 궁합이라는 게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궁합이 없었는데 옛날에 박재산 재산 박도사가 부부 인연법 해가지고 한참 박도사 간명지가 가짜다 해가 전국으로 돌 때가 있었죠. 막 비싸게 팔린 걸로도 저는 알고 있는데 박도사가 쓴 거 아니다. 그때 박도사를 찾아갔을 때 박도사가 불러주면 서기가 있어가지고 서기가 이제 직접 적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서기를 통해서 다 했었는데 2015년도니까 그때가 을미년이죠. 2015년 을미년에 나이가 좀 지긋한 덩치도 조금 있어 보이고 좀 강해 보이는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저한테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찾아왔길래 예,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앉아서 둘이 담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박도사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박도사에게 제자가 되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할 정도로 박도사 대문 앞에서 손에는 돈보따리를 이렇게 싸짐을 쥐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때 한 20, 30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답니다. 다음날 때도 문 안 열어주고 또 다음날 때도 문 안 열어주고 해서 계속 울부짖고 하는 소리에 이제 박도사가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들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분도 계셨답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들고 왔다고 제자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박도사가 하는 말이 지리산에 가서 3년만 수양하고 내려온나 그러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다 물리쳤답니다. 그리고 박도사가 죽을 때 문상객이 없어갖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명리,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요리를 계속 했었죠. 요리와 명리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요리와 명리는 너무 많이 닮았다. 똑같은 김치 한 접시, 돼지고기 한 접시, 겁에 야채 한 접시를 놓고 3명의 요리사, 특급 요리사 3명을 놔두고 똑같은 재료에 김치찌개를 만들어라 라고 만약에 문제를 냈다 하면 이 세 사람의 음식 맛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게 잘못된 거죠. 다 다르겠죠.
똑같은 재료지만 무엇부터 넣느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다 다릅니다. 이 세 분이. 김치찌개도 보통 어머니들 집에서 김치찌개 많이 하시죠. 요리사 음식만 못 따라옵니다. 요리사들은 그만큼 음식 연구를 많이 하고 매일 하면서 순수도 바꿔보고, 가정에서 하는 엄마들은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순서가 안 틀립니다. 하지만 요리사들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해서 먹어보고 식구들과 맛을 나누고 손님한테 내어보고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음식은 요리사 맛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팔자를 보는 방법도 어디부터 접근할 것인가, 어디서 진격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이 팔자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글자가 10명이면 10명을 나눠놓고 이 사주를 봐라 그러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요리하고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일지에 지살관을 놔서 지살관을 놓다 보니까 제가 시가 또 인사형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인사신 사명이 될 때마다, 인사신 사명이 동할 때마다 지역을 전전합니다. 지역을 부산 찍고 창원 찍고 경남 온 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제가 객지번영, 객지번영. 일지에 지사를 놓게 되면 객지번영이라고 그러죠. 한참 제가 요리하고 있을 때, 그래도 부산에 현재로는 거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박청아 선생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이 업을 했었으니까. 저하고 청아 선생은 갑장입니다. 갑장인데, 청아 선생도 보면, 천간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거살유관이라고 그러는데, 거살유관. 살은 걷어가고, 정관만 남겼대서 거살유관 또는 우리가 합살유관 이런 말을 쓰는데, 거살유관, 합살유관 된 사주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다, 늦다 이런 게 많습니다. 30세 전에 직장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천간에 거살유관, 합살유관 된 사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을 먼저 빼앗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인연이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명이 이렇게 태어나 버리면 남자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화 선생이 한참 활동을 하고 2000년대에 또 이수 선생이 나타나 가지고 화려한 필살기를 한번 펼쳤죠. 그때 저는 한참 요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요리하다가 시간 나면은 그냥 한 번씩 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할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저는 요리가 우선에 내가 살려고 그러면 요리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제 본문은 요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동영상에 보면 너도 나도 형충해야 한다고 막 난리굿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뭐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이것저것 이렇게 뭐 보고 뒤에 경험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일에 보다 보면 신살들이 만무합니다. 신살들이 한 300개는 넘는 걸로 합니다. 우리가 신살 이러면은 뭐 12신살, 그 외에 긴 신살, 뭐 각종 신살 이거로 끝내는데, 신살은 육친도 신살입니다. 육친도 비견, 겁재 이런 거는 다 신살 성분입니다. 신살 성분. 12운성, 장생, 목욕 이런 거 다 신살입니다. 신살. 팔자에 나오는 건 전부 신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살 이렇게 하면서 각종 신살편을 많이 보는데,
우리 현침살이라는 게 있지, 현침살. 현침살이라서 우리가 갑신묘신을 대표적으로 뽑는데, 우리 뭐 양미자도 현침으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이 현침살 중에는 기문이 걸린 게 있습니다. 기문. 원진 기문살이 걸린 현침살이 많고, 갑오일주, 특히 일지의 상간론사주, 제 부친도 갑오일주인데, 일지의 상간성을 놓고 육해살에 걸리면 역학 내지는 모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침에 이런 게 뜻이 많고, 여러 가지 현침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뭐 곡각살이라서 을기사축, 글자가 꺾여 있다. 글자가 탁탁 꺾여 있대서 곡각살이라는데, 뭐 기사일주, 을사일주 이런 사람들 몸이 많이 아픕니다. 살찌면 몸이 엄청 아프고 그 신병이 바로 옵니다. 신병이. 이도 다 신병살이라 그러죠. 곡각살이 돼가지고 뭐 신축, 을축, 기축. 을축일주는 일지에 관을 묻어놨죠. 이 자자관골 해가지고 남편의 무덤을 앉았다 해서 부부 인연이 약한 게 을축일주죠. 또 을축일주. 그래서 신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라지망부터 해서 공망살도 신살로 많이 적용하죠. 공망도 많이 보시는 분들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공망에 그렇게 뭐 중심을 두지는 않지만 공망 보는 사람 공망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영 선생님이 원진 기문 설명이 수명가를 제가 보면서 특히 기문 설명은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제가 철학관이나 무속인들 막 찾아다니면서 궁금해가지고 제 사주를 많이 물어봤을 때 하는 말씀들이, 철학관에 가면 부적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적을 써서 가지고 다녀라. 무녀한테 찾아가면 구설해서 도상신인지 무당이 실리는지 구설해봐야 된다. 그분이 와 있다. 제가 무인일주인데 원진이 걸려가 있습니다. 원진이. 그리고 무토에게는 양인살이라 그러죠. 양인. 시지에 또 인사형살이 걸려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인유 원진살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원진 기문풀이는 실전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실전에 보면은 기문이 걸린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 그럽니다. 기문은 귀신을 실제로 본다 그럽니다. 흐릿한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할 정도로 귀신을 본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기문 있는 사람을 저는 상담도 많이 했고, 또 아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기문살 걸린 사람. 근데 기문 중에 이 탐합망극이 걸린 사주가 있습니다. 탐합망극. 예를 들어 갑일간인데 월간에 경금이 떠서 을경합을 하는 경우, 합을 탐해서 일간을 극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묘가 있고 진이 있고 신이 있고 이러면은 그 부친이 을경합, 진중에 을경합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량이 나옵니다. 한량. 부친궁에서 한량이 나오고, 이 한량에서 주색 잡기로 하기 때문에 이때의 묘신 기문은 작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기문도 그냥 기문 걸렸다고 무조건 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친궁, 조상 때부터 이런 일이 행해지면서 기문살이 굉장히 극도로 강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원진 기문을 보면 우리 이승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간의 묘가 일지의 신을 두려워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연지의 묘가 일지의 신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감명해 보면 순서하고 관계 없습니다. 오축이 있다 그러면 연지의 오가 일지의 축을 두려워한다. 연지의 축이 일지의 오를 두려워한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제가 직접 감명해서 알게 됐는데, 심한 경우는 학창시절 친구를 이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연지에 예를 들어서 자유비문이 걸렸다 그러면은 일지와 연지가 일지의 유를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럼 요 일간 대비 육친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유를 두려워하니까 한국 땅을 떠났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외국에 인연하는 사람. 신묘일주다. 부친성이죠. 건극목화는. 띠가 신띠다. 그럼 형제죠. 형제 하나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원진 기문풀이 할 때 보면은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문에는 붙어 있는 기문이죠. 붙어 있는 기문.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기문은 을경합을 합니다. 요거는 기문도 되고 원진도 됩니다. 원진과 기문이 다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이 들어 있으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한다. 하지만 이 합 때문에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게 원진 기문입니다. 이게 일시에 있으면은 부부와 처자 사이에 기문이 걸린 거고, 이게 월과 맞물려 있으면 나의 부모궁과 일지 내 배우자궁의 묘신 기문이 걸렸죠. 일지 배우자궁의 묘신 기문이 걸리면 뭐 시댁이다. 남자 같으면 처가겠죠. 안 갈라 그럽니다. 여기 가면 기문살 걸리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쪽으로 안 갈라 그럽니다. 엊그제도 올렸지만 일지에 묘가 있고 월지에 유가 있다. 이 일간이 누구든 여명이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처갓집을 안 갈라 그럽니다. 가면 충당하죠. 그래서 묘유충, 뭐 자오충 이런 것도 이 삶에 그 사람 인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이죠, 사연. 그래서 우리가 팔자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다 읽어내겠습니까? 하지만 대운풀이로 이 대운은 어땠고, 이 대운은 어땠고, 이 대운은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많이 보는데, 사람의 인생을, 60갑자 사는 사람의 인생을 팔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연들이 들어있죠. 말도 못할 사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제 사주를 올려놓고 사주풀이를 한참 하다가 한번 지운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정사씨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정사씨라고 하니까 정사씨로 보는데, 견인성분은 조부입니다, 조부. 조부와 짝을 찍는 유금은 조모입니다, 조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부 입장에서 보면 조부가 비견급제가 무리제가 있죠. 이걸 궁급쟁제랍니다. 궁급쟁제. 궁급쟁제라 그럽니다. 이 재성을 놓고 무리지은 비급들이 재성을 극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부가 일찍 단명할 수 있고 조모가 두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장가를 가면 어찌 됩니까? 이 편인 성분은 장인이 됩니다. 장인. 이 조모 성분은 장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도 군급생제입니다. 장모도 마찬가지죠. 두 번 나옵니다. 다 많습니다. 제 사주는. 이렇게 육친풀이를 하실 때 그냥 화로 보면 엄마가 많네. 엄마 두 분. 이시경 선생님 그 초면가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엄마가 두 분 나온다. 저희 모친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요렇게 조부와 조모를 풀죠. 편간이라는 거는 외할머니를 말합니다. 외할머니. 이 금극목하는 이 유금은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목생아 해서 식상이 벌어져가 있죠. 식상이 벌어지면 어찌 됩니까? 관을 해치죠. 외할아버지, 제가 태어났을 때 안 계셨습니다. 그 유금이 작은 씹히죠, 계속. 이 많은 화들 때문에 유금이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유금의 육친 성분들이 곤욕을 많이 치르게 됩니다. 관은 남녀로 낳았을 때 저에게는 자식이 되죠. 저도 일남 일녀인데 나에게 자식이 됩니다. 남자 같으면 목생아 장모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딸이다. 목생아 딸은 식상이 또 벌어져가 있습니다. 딸을 극하는 유금이 남편 성분입니다. 식상이 벌어지면 관을 치잖아요. 그래서 재치한다. 딸은 이렇고 아들은 이런데 과연 궁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팔자에 이미 정해져 버렸는데 이게 궁합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만나는 인연은 정해져가 있는데 팔자는 못 피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연애도 자연스럽고 A 만났다가 헤어지고 B 만났다 헤어지고 이렇게 액땜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액땜을 하는 거죠. 우리 때는 남녀가 만나면 주로 결혼을 상대로 많이 만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땜으로 많이 때우는 겁니다. 육친을 풀이하실 때 보면 일간만 가지고 하니까 인수다자. 제 인수다자 맞죠? 근데 육친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연들, 육친들의 사연, 육친의 사연을 읽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일간만 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육친 성분을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 학대 해석을 많이 해야 된다. 육친의 학대 해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유금이 때우면 때울수록 저에게는 그 화가 감소됩니다. 유금이 때우면 때울수록 일간에게 유금의 흉의는 감소된다는. 근데 유금이 때우지 않고 다들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해버리면 이 유금의 흉의를 제가 다 때워야 됩니다. 팔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 공부하실 때 육친 학대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경급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육친 학장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할머니가 엄마를 놓고 엄마가 나를 놓죠. 이 만약 여자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 놓고 엄마가 나를 놓죠. 내가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이 또 자식을 놓죠. 이 관계로 가다 보면 여명의 사주에 재성이 앉았다. 이 재성은 손주입니다. 손주.
그래서, 늙어서도 손주 봐야 되네. 왜 손주 다 또 안아줘야 되네. 그런 걸 다 읽어내는 겁니다. 일지에 재성이 있다. 재성이 안 보인다. 병술일간이다. 술 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칩니다. 외손주입니다, 외손주. 근데 사주풀이를 하실 때 그냥 화생토, 식신, 금생수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육친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육친학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육친학대성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수경 선생입니다. 이제 초명가 공부를 많이 하고, 초명가는 매일 봐도 잊어버립니다.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기문, 원진 기문 풀이 한번 해주세요 해서 제가 명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일지와 월지에 이 기문이 걸려버리면, 원진 기문이 걸려버리면 일지와 월지에, 월지는 모친궁이라 했잖아요. 모친궁. 여기는 부친, 모친, 여기는 이 배우자입니다. 일지와 월지에 기문이나 원진이 걸려버리면 거의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추고 배려하고 이해를 한데도 이 경우는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1월의 원진 기문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지와 시지, 일지와 시지는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내 자식의 환경이죠. 내 가정궁이고 나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간과 엮이는 원진 기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처의부정이 따라다닙니다. 의처의부정. 서로가 의심하고, 그래서 원진 기문 걸린 사주가 선생님 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이 안 됩니다. 한쪽이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 성사가 안 됩니다. 법적에서 소송이 걸린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이혼이 안 되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오냐면은 이혼 사유가 안 나와버립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남자가 한량이고 놀고 일도 안 하고 여자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이혼 사유가 나오죠. 하지만 그냥 배우자가 배우자대로 일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이 원진 기문 걸려면은 법원에서도 이혼 사유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둘 다 똘끼 있다 그러면 둘 다 똘끼가 있다 그럽니다. 원진 기문은 보시면 전부 다 암합구조를 짭니다. 암합구조. 그래서 우리가 인미원진, 묘신원진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목입니다. 목기. 이것도 목기죠. 갑기합합니다. 갑기합. 갑기합으로 뭘 놓습니까? 토를 놓죠. 여기는 을경합합입니다. 을경합. 을경합으로 금을 놓습니다. 금을. 목기가 작은 씹힙니다. 목기에 상처를 받는다고. 목은 정신입니다. 정신. 그리고 눈이죠. 눈. 사람 눈매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기문이 있는 사람이 눈빛을 보시면 눈빛이 다릅니다. 목은 정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인미기문과 묘신기문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사주들이. 자살도 많이 합니다.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두 기문이. 뭐, 오쪽 기문은 탕화가 같이 걸려서 되게 더 위험하다 이러는데,
상화는 직업으로 다 씁니다. 물에 뒤이고 불에 뒤이고 다 씁니다. 저도 일지에 인을 깔고 있지만 제가 탕화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탕화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서 물에 뒤이고 불에 뒤이고 화상 많이 입습니다. 요거를 직업 성분으로 떼옵니다. 직업 성분으로. 액땜이라죠. 액땜. 애교로 다 떼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신축대운 38대운에 신축대운이 들어올 때 신축대운이 천살입니다. 천살대운이라서 제가 천살대운을 그랬죠. 하늘을 원망할 일이 생긴다. 하늘 보고 탄식한다. 천살대운을 맞이할 때 제 부친을 잃었는데 천살대운은 누구나 한 번은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나 다 천살대운, 물론 천살을 안 거치는 사람도 있지만 천살대운은 누구나 한 번 거치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음입니다. 이별음. 하늘을 원망한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한탄한다 그럽니다. 한탄. 한탄을 하기 때문에 이 대운을 걸어갈 때 무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녀들도 많이 나오고 비문풀이는 어떻게 부부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관 가면 부적설함 또는 뭐 무속인들 찾아가면 구술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제시하는데 비문 원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현실에서 다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원진 기문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정말 골 아픈 겁니다. 골 아픈 거.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연월일시. 여기에 만약에 오축 원진이 걸리면 여기는 내 부모와 조상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축 원진이 걸려버리면 좀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있으면 결혼하고 내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이세경 선생님도 임자일주인데 시에 기문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자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처자로 인해 고심이 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시지의 기문살은 처자 관련, 배우자 관련 얘기고 월갓일은 부모와 관련된 일입니다. 부모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문살이 연월에 있다 그러면 이 집안에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 보통 보면 연월에 원진 기문이 걸리면 무당이나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많이 빌은 할머니가 나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절 관련해서 대보살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보살들. 모친군과 연월에 기문살이 걸리면 엄마가 대보살도 많이 나오고 절 관련도 많이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한 할머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나으셨네요. 여자 9명을 놓고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런 사주는 월이나 연에 보면은 술토나 미토 중에 정화나 신금 보시면 할머니가 기도해서 낳았네요 하는 사주가 나옵니다. 아들 하나 얻으려고. 이세경 선생님 책을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팔자를 본다는 게 요즘은 거의 심리 상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상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합격, 불합격 이런 거 보는 경우도 많고 땅을 살 때 살까요? 말까요? 또는 할까요? 말까요?도 많이 물어보지만 그냥 매년 신수 보러 이 석갈이 된 사람들은 매년 신수 보러 특별한 일이 없어도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는 담화를 나눕니다. 담화를.
이렇고 저렇고 서로 웃어가면서, 그래서 역하게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신수 보는 사람은 그냥 매년 신수 한번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각종 신살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하게 어떻게 인연대가 찾아온 사람들은 꼭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사일주 여명 같은 경우는 복각이 되게 심합니다. 일지에 인수가 앉아 있어가지고 효신살로 들어가면 또 효신살에 해당하기도 하고, 일지에 인수가 앉아 있으면 거의 이혼은 거의 대부분 이혼입니다. 왜냐하면 일지에 엄마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방에 엄마가 앉아 있잖아요. 일지에 효신살 깐 사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관이 갑기 합된 사주, 을경 합된 사주, 이런 사주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운에서 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살살도 있고, 뭐, 기인살, 천라지망, 자궁살. 예전에 이제 참 이 사주도 제가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간 사주였는데, 여자입니다. 여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저보고 문제를 낸 사주입니다. 21살에 시집을 갔는데, 왜 관성이 없죠? 아이, 병순이. 수가 관성인데, 수가 관성인데, 이 사주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묘미합으로 항상 해수는 존재한다 했습니다. 술술이 진토를 부르기 때문에 진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무관사주라 하시면 이 팔자는 탁 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탁 보입니다. 이렇게 탁 놓고 사주를 보는 겁니다. 이 사주가 한 맺힌 사주입니다. 한 맺힌 사주.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1년 이상을 이 사주를 내가 놓치지 못하고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21살에 시집을 갔다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딸을 탁 놓고 나니까 그 이듬해 남편이 객사를 했습니다. 객사. 그래서 처음에 시집을 가보니까 시엄마가 두 분이랍니다. 시엄마가 두 분인데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엄마가 두 분인데 시엄마가 두 분이 너무 사이좋게 앉아 있더랍니다. 서로 너무 사이가 좋더랍니다. 시엄마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명의 시엄마는 정제, 편제, 재성입니다. 술 중에 신금 들어있죠. 병신아바죠. 이 시엄마입니다. 시엄마. 제장가는 이렇게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엄마 두 분이 상의해가지고 너무 어린데 안 됐다 해서 개가를 시킵니다. 개가를 시켜서 그 어린애를 이끌고 혼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넘지 않아서 남자가 또 달라붙더랍니다. 그래갖고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그 이듬해 또 객사를 합니다. 객사. 남편이 객사를 합니다. 애 하나는 등이 없고 애 하나는 기르고 해서 건건히 살아가는데 남자가 또 붙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5년 상간에 그 이듬해 또 남편이 객사를 했습니다. 5년 상간에 다 이복 자식을 다 낳아버렸습니다. 놓고
혼자서 이 세 명을 키우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이 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분 허락도 없이 사주를 올렸는데 한 1년 넘게 공부를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보면은 술을 갖다가 뭐 진술충매를 뭐 자궁살에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궁에 살이 껴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육신 보는 법은 지장간 못 보면 육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팔자 원국에 드러나 있는 육신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죠. 지장간을 못 보면 사주풀이가 안 됩니다. 사연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팔자풀이에 지장간은 암합관계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이 있고 축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임중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죠. 여기는 개신기가 들어있습니다. 개신기. 다 합합니다. 이렇게 무게가 합을 해서 화운동도 하고 병신합으로 수를 만들어서 수의 갑기 합포로 토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암합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신년은 어찌 됩니까? 사람들 인신충만 생각하죠. 여기를 푹 치면 이 합이 다 풀릴 겁니다. 이게 지장간을 보지 못하면은 이런 관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요것만 봅니다. 요거 두 개만 다 보고 있습니다. 팔자 볼 때 제가 원진 기문이 보이면 항상 물어봅니다. 내한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 전에 백화점에 한참 근무할 때 한 4, 5년 동안 원진 기문이 있는 사주는 무조건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50%는 별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거의 뭐 별일이 없는 거로 다 나오고, 50%는 각자의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반반입니다. 반반. 기문 있고 원진 있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기문이 심하게 걸린 사람이 귀신을 본다는 거죠. 이게 무섭죠. 귀신을 본다는 게. 귀신이 보인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잔다고 누우면 귀신이 천장을 돌아다니게 보인답니다. 이게 보인답니다. 근데 장난치냐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고 했는데, 이게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귀신이 뒤에 숨어 있답니다. 이 보인답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인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인답니다. 해치지도 않고 해코지도 안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거짓말 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묘신기문, 인문기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금으로 걸리고, 여기에 또 목금으로 걸린 인미기문, 묘가 상합니다. 이 묘목이 상합니다. 그래서 두뇌,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목기는 눈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빛이 다릅니다. 사람들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묘신기문하고 인미기문은. 그리고 주로 여명이 일지에 묘가 있는데 신이 있다. 일지에 묘가 있는데 뭐 여기에 신이 있다. 그러면 얼경합을 하죠. 얼경합을 하는데, 목은 자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목은 자랍니다. 목은 자라는 성분이고, 금은 우리가 바위, 돌에 비교하죠. 목과 을경 합할 때 돌이 자라는 거 뭡니까? 돌이 자라는 거.
이 담석증입니다. 담석증. 담석증의 병호입니다. 이런 분들. 여명은 요로결석 와가지고 돌을 다 깨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기문에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육 원진이 있다. 그러면 신근과 병화가 합을 치죠. 병신합합니다. 이런 경우는 물혹입니다. 물혹. 물혹이 자라고 있습니다. 몸에. 어딘가에 물혹이 자랍니다. 묘신기문은 돌이 자란 데서 담석증이 옵니다. 담석증. 요로결석 옵니다. 남녀 불문인데 여자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기문에도 질병을 다 수반합니다. 질병을. 이 암합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암합. 요까지 할게요.